아니,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왜 적폐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말이죠. 꼰대로 지금 불렸다는 그 사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지사가 최근에 강연에 가서 네. 이 강연 끝나고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얘기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제 잘한 점은 다 잘하고 계신다라고 네. 얘기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그 비판,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지나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어떤 토론과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어떤 문재인 지지층에서 조금 그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언 한번 했다가 이게 날벼락 맞은 셈인가요? 이 지지자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 생각이 다른 거 그것 자체를 논쟁하는 걸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당신은 대통령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타계하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네.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쳐다보느냐. 자, 안희정 지사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진보 정권의 지속 가능한 집권까지도 꿈꾸는 사람일 텐데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적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협치 또는 네. 어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이 이후에 고공 지지율 아닙니까? 그쵸. 지지율이 너무 취하다 보면 또 오만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좀 지지자들이 지금 뭐랄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몬미 이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네.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비난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하는 말은 이제 그릇 경상도에서 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간장 종지만 하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무릅쓰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요. 경선 당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후보였죠. 안 지사가 얼마나 발언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뭐 교묘하게 공격했다, 뭐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진다 이런 네.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선 과정과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또 사과를 하셨죠. 네, 또 저렇게 맥주도 드시고 키스도 하셨잖아요. 일명 예, 키스 예. 뽀뽀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하면 앙금이 좀 풀립니까? 글쎄 본인의 앙금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또 저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진 않다가 이번에 아마 이런 그 지지 세력과의 논쟁 때문에 다시 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후보자 시절과는 좀 대통령 당선 후의 시절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결코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것이 다시 정치 문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이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가서 합격한다고 뽀뽀를 하고 물론 본인은 그 다음날 이불킥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민망해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볼 것 같아요. 후회를 할 거면 뽀뽀를 왜 합니까? 하지만 진심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치의 유쾌함, 네.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번 문제를 너무 이제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난 이 문제를 여론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있는 이제 거 그대로 저는 전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네.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성숙하게 네. 대응하지 않겠다, 이후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보기보다는 같은 점을 좀 보는 구동존이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집권한 사람들 간에 뭔가 또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여야 한다는 것은 좀 별로 와닿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저는 대응을 하지 오히려 않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지금 대응은 네.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어떤 뭐랄까 시대 과제랄까요?
이 네.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아마 예를 들면 점잖게 좀 나무라는 어떤 서생 같은 그런 태도, 이게 아마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못마땅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안민석 의원이 공격을 그렇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 빼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는요 41%로 집권한 소수파 정권이에요.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60%의 야당이 있는 겁니다. 네. 협치가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지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또 우우 몰려가는 자칫 이게 홍위병식으로 비치면 오히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갉아먹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나는 안희정 지사의 그런 충언이기도 하고 고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인데요. 자칫 노선 경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아마 다들 조심을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키스이지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유승민 대표, 이 김무성 의원과의 입맞춤을 후회한다고 고백을 하던데요. 이 밀려드는 후회, 왜 그럴까요? 뭐 복잡한 의미가 있으시겠죠. 첫 번째는 이제 남성 두 분이 입술 키스를 하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두 근데 분 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렇게 폭탄주 드시고 키스 많이 하세요. 글쎄요. 저렇게 입술 키스하는 건 어쩔 처음 수 없이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당하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의미가 또 하나 있겠고, 근데 저렇게 키스하게 된 그 배경이 뭐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주장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깨졌다 사실상.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보면 또 주위 분들이 당을 깨지 말자 이렇게 시켜서 입술 키스까지 하셨는데, 네. 주위 분들이 당을 깨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이 사실상 깨진 걸 보면 네. 두 분 다 그 김무성 의원께서도 아마 후회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샘문은 열어둔다고 했지만 얼마나 더 밀물이 들어올지요. 나라 지키기 위한 돈이 국정원장 부인 호화 관저 짓는 데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장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이요. 남편이 구속이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읍소를 위해서 간 걸까요? 아니면 항의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항의죠. 네. 읍소와 항의가 어찌 보면 좀 결합돼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어찌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명박 대통령 잘 모시려고 시킨 대로 다 했던 것이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건데 네. 왜 우리 남편만 구속돼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당신만 살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좀 포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인처럼 행동한다. 네. 그것이 과연 지난 그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에 10억 원 이른바 국가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예산을 유용해서 어찌 보면 국고를 횡령해서 어떤 호화,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때 관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 이외에 별도의 사적 공간을 만든다든지, 뭔가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어떤 뭐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절대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겠죠. 네.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사실상 국정원 내의 파워 실세처럼 혹은 갑질 의혹도 나왔던 분이긴 했거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 상당히 좀 강한 분 같아요. 법정에서도 왜 원장만 죄가 있느냐, 검사 말만 들었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딩도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원장만 죄가 있느냐, 이 말은 원장은 죄가 있다는 소리라서 네. 그래서 적절했는지 여부는 좀 뒤로 하고서라도 원세훈 전 원장과의 교감하에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찾아간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소의 의미도 있지만 뭐 항의 내지 다소 협박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걸 보면 그동안 쭉 같이 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관계를 미쳐보면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과의 교감하에 가지는 않았던 것이고 네. 그 갑질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돼 왔지만 이번 것은 또 군 그 공감병 갑질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사회 시스템이 네. 부인분들, 공직자의 네. 부인분들에 대한 관여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워낙 그동안 냉장고의 자물쇠, 이 본인은 부인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혈세 아니겠어요? 다 초호화 펜트하우스라면 음지에서 양지를 구현하는 게 국정원인 줄 알았더니 음지에서 이렇게 초호화 인테리어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특수활동비들이 결국은 그 정말 안보 문제, 네. 본인 그 대북 안보 이런 문제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쓰인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쓰여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원세훈 원장 부인은 되게 화가 나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공개된 문건에서 보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서 댓글 사건을 원세훈 원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딜이 있었다라는 빅딜이 있었다라는 문건이 또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원세훈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댓글 공작을 통해서 네. 결국은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로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로 인한 구테타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권은 아마 굉장히 어떤 위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게 네. 계속해서 쪼여오니까 윤석열 검사도 자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원세훈 원장의 일탈 행위로 끝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최근에 뉴스를 보는 원세훈 원장 부인은 굉장히 네. 지금 뭐 더 경악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편을 대신해서 계속 여론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요. 네. 이런 부창부수가 따로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2억 아닙니까? 이걸 미국의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미리 보내놓고 퇴임 후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네. 주거 마련을 위해서 또 추가로 뭐 밀반출할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이를테면 사적인 공간, 이른바 10억을 들인 호화 펜트하우스 이 관저가 아닌 네.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걸 원세훈 원장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부인이 요구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지금 의혹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지금 상황으로 가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부창부수도 정말 저런 국민을 전혀 모르는 저런 부창부수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까지 만약에 보도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부인의 기획, 남편의 연출, 총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각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니,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왜 적폐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말이죠. 꼰대로 지금 불렸다는 그 사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지사가 최근에 강연에 가서 네. 이 강연 끝나고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얘기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제 잘한 점은 다 잘하고 계신다라고 네. 얘기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그 비판,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지나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어떤 토론과 협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어떤 문재인 지지층에서 조금 그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언 한번 했다가 이게 날벼락 맞은 셈인가요? 이 지지자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 생각이 다른 거 그것 자체를 논쟁하는 걸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당신은 그것을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비난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하는 말은 이제 그릇 경상도에서 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간장 종지만 하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무릅쓰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요. 경선 당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후보였죠. 안 지사가 얼마나 발언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뭐 교묘하게 공격했다, 뭐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진다 이런 네.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선 과정과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또 사과를 하셨죠. 네, 또 저렇게 맥주도 드시고 키스도 하셨잖아요. 일명 예, 키스 예. 뽀뽀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하면 앙금이 좀 풀립니까? 글쎄 뭐 본인의 앙금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또 저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진 않다가 이번에 아마 이런 그 지지 세력과의 논쟁 때문에 다시 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타계하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네.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쳐다보느냐. 자, 안희정 지사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진보 정권의 지속 가능한 집권까지도 꿈꾸는 사람일 텐데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적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협치 또는 네. 어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네. 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이 이후에 고공 지지율 아닙니까? 그쵸. 지지율이 너무 취하다 보면 또 오만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좀 지지자들이 지금 뭐랄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몬미 이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네.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사실은 그 후보자 시절과는 좀 대통령 당선 후의 시절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결코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것이 다시 정치 문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이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가서 합격한다고 뽀뽀를 하고 물론 본인은 그 다음날 이불킥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민망해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볼 것 같아요. 후회를 할 거면 뽀뽀를 왜 합니까? 하지만 진심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치의 유쾌함, 네.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번 문제를 너무 이제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근데 비난 이 문제를 여론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있는 이제 거 그대로 저는 전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네.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성숙하게 네. 대응하지 않겠다, 이후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보기보다는 같은 점을 좀 보는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집권한 사람들 간에 뭔가 또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여야 한다는 것은 좀 별로 와닿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저는 대응을 하지 오히려 않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지금 대응은 네.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어떤 뭐랄까 시대 과제랄까요? 이 네.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아마 예를 들면 점잖게 좀 나무라는 어떤 서생 같은 그런 태도 이게 아마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못마땅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안민석 의원이 공격을 그렇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 빼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